오늘도 저의 공부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법, 그 중에서 특히 하인리 슐리만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인리 슐리만은 상당히 언어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기반으로 트로이를 발견한 사람으로 매우 유명하죠. 뭐 이분의 업적과 명과 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5개의 언어를 할 줄 알았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당히 난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그리고 죽은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러시아어, 아랍어, 네덜란드어까지 15개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분의 생애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1세에 김나지움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후에 리러실 직업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직업 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꾼 것이죠.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14세 학업을 중단했고요. 14세부터 식료품점에서 노동을 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과 남북 전쟁으로 부를 축적하고 48세에 발굴을 시작해서 51세에 마침내 트로이를 발견했죠. 한 40년 정도를 트로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외공법은 첫 번째, 끊임없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외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장문을 하고 그를 원어민에게 수정을 받아서 후에 다시 암기를 했었다라고 전해지죠. 특히 이분의 끊임없이 소리내어 읽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후세대에 미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방법이 나오고 그랬죠. 이분은 특히나 책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외움으로 문법 체계를 이해했죠. 그리고 그 책의 번역서와 비교하면서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단어 하나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이 이런 의미구나, 이 문장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한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외워서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 안에서의 단어를 보면서 그 의미뿐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같이 배웠다는 것이죠.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액티브 랭귀지하고 패시브 랭귀지가 있습니다. 패시브는 들어서 이해하는 단어, 액티브는 내가 실제로 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이 하루에 150단어 정도를 액티브하게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책을 외워서 활용을 충분히 할 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죠. 그래서 이분 언어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단어의 양보다는 더 질에 집중을 했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외워서 양 자체도 적진 않았겠지만 질이 상당히 높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같은 라틴계 언어를 거의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대에 다른 언어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라틴계 언어를 기본적으로 연습하시고 배운 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려서부터 항구나 이런 데서 외국 사람과 많이 접하면서 외국 문명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도 이분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별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의 법칙과 50%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걸 명사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문장에서 외국어를 읽을 때 혹은 자기 모국어를 읽을 때 20%의 내용을 몰라도 80%의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80%의 내용으로 그 20%의 단어들과 그런 내용들을 유추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그런 20%를 배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50%의 단어를 알면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아빠 방 이 두 마디만 알아도 아빠가 방에 가거나 나오거나 한 이 정도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앞뒤 문맥을 유추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알면 상당히 큰 힘이 된다. 외국어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나 저는 공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는 생활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생활과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하면서 생활화가 되면 언어를 배우는 그 힘은 정말 최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에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매일 장문하는 습관이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필요한 문장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듣는 귀와 그리고 이해의 폭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방법 그것이 다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표현을 장문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언어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문장 자주 사용하는 나의 표현을 계속 적었고요. 하루에 10문장씩 적어서 거기 있는 원어민들의 지도에 수정을 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소리내어 읽으면서 배달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암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그런 원어민들이 있었으니 발음 교정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문장 정도를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문장이 넘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경우 하루에 약 15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문형 정도를 알면 그 언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3,000개가 넘는 것을 1년 동안 외우면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외우고 하면 이분은 말하고 대화 소통하고 책을 읽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겠죠.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공부 방법을 보면서 배우셨으면 하는 건 첫 번째, 끈기 있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 일요일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제 경험으로 봤어도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분을 하시려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학이 목적이면 유학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회화가 목적이면 회화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끈기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보다 한 3배 정도 하니까 남만큼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의 능력과 수준과 환경을 고려해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거나 낮게 잡지 마시고 자기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수준, 환경을 고려해서 하시면 더욱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고 앞으로 더 잘 개발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무엇이라도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